그래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비싸고 또 몸에 오히려 부담이 가는 검사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자주 받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건강검진 이런 게 있을까요? 몇 년 전부터 국가검진 제도가 생겨서 그 의료보험으로 자기 돈 안 내고 건강검진을 이제 해요.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 있어요. 좋긴 한데 뭐냐면 건강검진은 내가 건강한지를 검사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건 건강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질병검진이에요. 그리고 국가검진은 아주 조금만 하죠. 그래서 좀 더 검사를 할 때 더 많은 검사를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주위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. 요새 헷갈리잖아. 검진센터 가면 이제 뭐 패키지도 있고 막 복잡하게 돼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검사를 해가지고 얻을 게 없어. 그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매인가 싶어서 뇌 CT를 찍는다든지 뇌의 그 MRI를 찍는다는 건 얻을 게 없는 검사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가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이번에 척추를 싹 다 한번 CT나 MRI 찍어볼까?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 디스크의 증상과 영상에서 망가진 정도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.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는데 이 허리 갖고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멀쩡한 분도 있고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MRI를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면 정형외과 다닐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적절히 치료를 해보고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래도 경과가 안 좋아지면 그때 한번 MRI를 찍어봅시다. 그럴 때는 의료보험이 돼요. 그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뭐 큰 문제도 없는데 바로 MRI 찍으면 그것 전부 다 의료보험 안 돼요. 엄청 비싸요. 그리고 MRI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척추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얻을 게 없습니다. 환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. 우리 환자들이 말이야 펫CT가 제일 비싸면 제일 정확할 텐데 처음부터 펫CT 한 장으로 끝내지 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찍을 때마다 말 바뀌고 펫CT 찍으니까 또 다른 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뭐예요? 펫CT는 가장 정확하고 온몸의 암을 다 찾아낸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. 아닙니다. 펫CT가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. 그냥 내 몸 어느 부위에 왼쪽 어깨 부위에 아니면 목척추 부위에 아니면 뭐 왼쪽 폐 부위에 수상한 놈들이 있어. 까지만 알려줘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뒤지는 거야. CT, MRI 조직 검사에서 저 수상한 놈이 암인지 만성염증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대신 펫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이 좀 많아요. 그래서 펫CT 한번 찍으면 한 25 내지 30mSv 정도 되는데 우선 좀 그걸 알려 드릴게요.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. 설마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환자한테 뭐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겠어요. 원자력 안전연구원에서 그 법이 있어요. 일반인은 1년에 1 내지 5mSv까지 피폭되는 걸 법으로 허용해요. 근데 좀 웃기는 게 그 방사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병원 가면 방사선 기사분들 아니면 핵의학과 교수님들은 내 핵과 방사선과 생활하잖아요. 여기 노란 거 차고 다니잖아요. 그러면 1년 피폭량이 계산돼서 나와요.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사람인데 50mSv까지 허용이 돼요.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 피폭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수 없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은 얼마를 방사선을 쏘아서 뭐 이 사람들이 5년, 10년, 20년 어떻게 되나 이건 비인간적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냐면 그 후양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 주위에 1km, 2km, 10km에 떨어져 있는 동물, 식물, 토양, 사람은 어떻게 됐나 이걸 이제 보는 거겠죠. 그래서 얼마 전에 후쿠시마에서 또 터졌잖아요. 이때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시간이 되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하는데 그래서 펫CT는 사실은 내 몸에 어디 암이 있냐를 보는 건강검진에 쓰는 게 아니라 암을 알았던 사람이 어디가 전이가 됐나 재발이 됐나를 알 때에 25mSv를 피폭을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.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. 그래서
보통 펫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찍습니다. 아주 안전한 수치죠. 근데 안전한 수치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건강검진에서 그걸 찍는 거는 얻는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.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가성비라 그러죠. 내가 경제적인 비용이나 시간이나 또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방사선 피폭이 되는 거를 감수하고도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.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CT를 건강검진에서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방사선 피폭이 물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복부 CT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왜냐하면 보통 CT를 찍으면 우리가 한 5 내지 10mV 정도의 피폭이 있어요. 물론 안전한 범위입니다. 근데 조영제를 써야 잘 보이거든요. 그러면 그건 2배의 피폭이라고 봐요. 근데 이를 여러 군데를 복부, 골반, 뭐 뇌 CT, 척추 CT 다 찍는 건 의미가 없고요. 대신 그런 얘기를 해요. 초음파나 내시경은 맨날 해라. 자주 해라. 왜냐하면 그건 해저드가 없잖아요. 초음파는 소리로 검사하니까.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봐줘요. 그리고 막 다양한 각도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CT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. 복부 초음파만 해도 우리가 뭐 간도 보죠. 비장도 보죠. 뭐 슬개도 보죠. 뭐 이것저것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남자들도 뭐 직장으로 하는 전립선 초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립선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뭐 부인과 암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도 꼭 해보시고 그래서 나이가 뭐 한 40대 넘으면은 초음파는 매년 해보세요. 그거는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시경인데 내시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위하고 대장이잖아요. 우리나라는 이 위암 발생 아직까지도 1, 2위를 다투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1, 2위를 다퉈요. 그래서 공고사항은 그래 보통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위 내시경은 매년 해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반 이상은 어쨌든지 위험이 나타나요. 뭐 미랑성 위험이 됐던 아니면 암의 전당연계라고 하는 위축성 위험이 됐건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매년 하시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인데 대장 내시경은 좀 번거롭잖아요. 전처치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또 대장암이 몇 년 전에 또 위암도 일인데 대장암도 발병 1위 국가가 됐어요. 워낙 서양식 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장암 꼭 해보시고 근데 요즘 보면은 30대도 대장의 용종 발견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비만하지 않고 시기를 조절하고 이런 분은 한 40 이후부터 해도 되지만 내가 비만해 술도 많이 먹고 요즘 또 20, 30대 비만한 친구들 많잖아요.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. 가족력이 뭐 직장암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뭐 20대부터도 한 번씩 해보시는데 대신 대장 내시경은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대장에 내시경에 대한 용종이 생겼다 하더라도 얘가 암으로 되려면 뭐 통상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니 이거는 매년 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서는 135 법칙으로 권고를 해요.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건강해. 그러면 5년 있다 해라. 근데 했더니 용종이 나왔다. 그러면 3년 있다 해라. 그리고 뭔가 이 가족력이 있거나 리스크 팩터가 있어. 내가 비만하다든지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검사만 하면 용종을 막 몇 개씩 뗀다든지 대장직장암이 있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나이 들면 매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. 왜냐하면 불편할 뿐이지 인체 해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건 그걸 추천해요.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뇌의 MRA를 찍어봐라. MRI가 아니라 MRI 플러스 엔지오그램 내 혈관을 찍는 MRI죠.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% 정도 그러니까 2, 3%니까 4, 50명 중에 1명 정도는 뇌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요. 아시죠? 뇌 혈관 꽈리라고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. 그럼 이게 빵 터질 수 있잖아요. 그럼 이게 터지면은 응급실에서나 수술실에 터지면 바로 어떻게 하겠지만 뭐 집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서 터지면은 대책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니까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뭐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뇌동맥류의 위험성은 1년에 사고가 날 확률이 1%다.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이거는 정말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.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. 그리고 또 권하는 거는
우리가 건강검진은 뭐냐면 질병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건강한가를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질병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걸 말해요. 그래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는 뭔가 조직이 파괴돼야 돼.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요. 작년에 내가 뭐 대학병원 가서 뭐 500만 원, 300만 원 주고 싹 깨끗하다. 그 말을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예를 들게요. 100만 원짜리 검사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잘 걸리는 병 10개를 검사했더니 아직까지 망가진 증거가 없다. 300만 원은 30개를 했더니 망가진 증거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. 우리 병원 전부 다 암 환자고 8, 90%가 재발 전이된 아주 진행된 암 환자들인데 대학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 하잖아요. 다 정상 나와요.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피 검사하면 전부 다 빨간 물 뜨는 줄 알잖아요. 그런 분은 아무것도 못해요. 중환자실 들어가야 돼요. 왜냐하면은 내 몸이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의 세포가 100쪽이다. 100쪽인데 암이 아무리 진행되고 여기저기 전이가 된다 할지라도 암은 내 몸의 1%가 안 돼요. 암세포는. 그러니까 99%가 건강하니까 검사하면 정상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 국가건강검진은 이건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짜로 해주는데 왜 안 해요. 거기다가 좀 더 해서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추가해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건강한가를 보는 내 몸에 작동이 잘 되고 있나 기능이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검사. 예를 들자면 뭐 내 몸의 영양소들은 뭐 비타민 B9는 엽산은 뭐 B12번은 비타민 C는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지 내 몸에 활성산소 아시죠?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가 얼마큼 나오는지 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제잖아요. 내 몸에 항산화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내 몸의 면역력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서 병이 생기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. 우리 몸이 이래요.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딱 환자가 된다. 이건 없어요.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 있어. 뭔가 소화도 안 되고 뒷목도 땡기고 뭐 잠도 좀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리 그 대학 가서 검사해봐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걸 우리가 미병 상태라 그래요. 미병 상태에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정상의 나로 돌아가. 근데 미병 상태를 지나서 병이라고 진단을 확진을 받아버려. 구조가 망가졌어. 다시는 건강의 나로 못 돌아갑니다. 그거 아세요? 이 혈액 검사하면 피 검사 수치 나오고 옆에 범위가 나오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의료인도 이걸 정상 범위라고 착각해요. 여기 안에만 들면 오케이.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. 거기 뭐라고 써냐면 참고치 또는 기준치 이렇게 돼 있어요. 그게 정상치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.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정규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주로 이제 건강검진센터에 의뢰해서 통계를 잡겠죠. 그러면 그 검사한 사람의 95%가 그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6.6보다 낮다. 이 사람은 극단의 2.5%야. 8.7보다 높다. 극단의 2.5%야. 그러니까 내가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 많이 해요.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한반 100명 중에서 94등, 95등 하면 오케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때부터 뭐예요? 미병 상태야. 그때부터 인터넷 강의도 듣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필요하면 뭐 가이드 좀 받고 이래서 최소한 뭐 한 30등, 40등은 해야 되잖아요. 건강도 마찬가지예요. 95% 안에 들었다고 아이고 나 문제 없대 깨끗하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능학을 하는 의사들은 이 참고치 레퍼런스 레인지를 보지 않고 더 좁게 봐요. 옵티멀 레인지 최적치를 봐요. 최소한 최적치 안에 들어가게 해줘야죠. 그래서 그거잖아. 혈당 검사하니까 99까지 정상이라고 그러고 100이 나와야지 건강검진하면 재검 통지서 날라와. 99까지는 합격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더 좁은 범위 최적치. 아들이 공부하면 그래도 4, 50등은 해야지 100명 중에서 어떻게 90등 한다고 오케이가 될 수 있겠어요. 당뇨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뭐 99 나오면 오케이예요. 100 나오면 재검하라고 나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는 한 뭐 97, 8부터 나오면 이게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으면 당뇨 전 단계라고 고지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.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당뇨 환자가 안 되는데 한 번 당뇨 환자가 되잖아요.
대부분 한 번 당뇨는 영원한 당뇨예요. 그래서 자기 몸무게 10% 이상 빠지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이 다 정상이 되는데 일반인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. 뭐 일정 기간은 되지만 또 요요가 생기잖아. 그래서 병 전 단계, 미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진짜 건강한 상태로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되자.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.